8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6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6시부터 8시까지는 강릉 부동산 월요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 12회입니다. 첫째 시간에 인간개발 자아완성 시간은 6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됩니다. 이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자기가 누구인지 또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부해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첫 번째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크게 강릉부동산 월요 모임은 인간개발 자아완성이 첫 번째 시간 6시에서 6시 50분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이 주제입니다. 7시부터 7시 50분까지입니다. 일단 인간개발 인간개발 자아완성은 자기소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읽기, 낭독, 자유 스피치, 텍스트 읽기, 낭독,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재휴입니다. 1951년생으로 전북 고창에서 출생해서 석곡초등학교, 고창중학교, 한국 용산고등학교 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9년에 공인중개사 제4회에 자격을 취득해서 동작구 노량진동 미래공인중개사를 창업한 이래로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등에서 중개업을, 강남구 또 강원 인제 또 경남 양산, 부산 동래 등지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실험하고 시도하고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2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합니다. 하나는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을 탐구해 가는 길이고,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일까,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탐구하는 일이죠. 자기완성의 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나이 60이 넘도록 많은 시간을 방황하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2009년도부터 만나고 또 틈틈이 공부하게 된 봄나라 감각개발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는 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아는 그것 자체로는 우리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그런 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어가는 방법이 있지만 인생 근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생각으로서 비롯되는 이원성 또는 분열성을 극복해서 자신의 몸 동작과 생각, 그리고 말소리, 몸 동작을 돌아보고 생각을 밀어나고 움직이고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고 자기의 말소리를 듣는 감각개발 훈련을 통해서 자아완성, 자기개발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얼만큼 많이 완성시킬 수 있는지는 지금까지 쌓아온 그 공덕과 어떤 결과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길에 가장 중요한 팁이 감각개발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이제 탐구하고 가는 길이고요. 두 번째는 그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기업화를 시도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전형적인 어떤 개인화된 자영업, 소규모 자영업으로서의 그 알맞는 직종이었는데, 향후 이제 부동산 중개업이 많이 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외국계 잘 준비된 외국계 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한국 내에서도 부동산 종합회사들이 출현해서 부동산 중개를 중심으로 볼 때 주택을 건설하고,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분양하고 중개하고 임대하고 관리하고 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대형 부동산 회사를 정부에서도 설립하는데 지원을 하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공인중개사들이 향후 어떻게 지금 현재의 입지를 지키면서 중개업을 제대로 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을 2013년 10월에 설립했습니다.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은 이런 외국계 회사나 대규모 부동산 회사를 공인중개사들이 연합해서 협동해서 자기들의 시장을 지켜가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주식사 제도가 승자 독식의 세계였다면, 협동조합의 시스템은 그만한 사람들이 서로 모이고 협력해서 자신들의 생업을 보호하고 지켜가도록 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강릉 부동산 협동조합은 향후 이제 강릉에서 강릉 부동산 유통 플랫폼으로서 완벽하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릉 시민들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유통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이제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두 가지 주제, 하나는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을 봄나라 공부를 통해서, 봄나라 감각개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대로 완벽히 가깝게 자기를 완성시켜가는 것이고, 부동산 중개업에서는 200여 개의 전국 시군구 부동산 협동조합과 부동산 중개업 협동조합과 시군구의 부동산 중개업 협동조합과 3천여 명의 조합원을 지원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구체적으로 제가 살아가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침에 제일 처음 만나면 6시에 딱 시작을 하면, 여기에 한 사람이 오건 두 사람이 오건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는 생각으로 보지 않고 감각으로 보면 늘 세상은 처음, 지금 여기입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고, 어제의 사무실이 아니고, 미래의 내가 아니고, 미래의 사무실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자리, 이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이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책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읽을 때는 한 글자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다, 문맥이 틀리다라고 하면은 표시를 해놨다가 고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회라는 의미가 있죠. 강릉 부동산 월요 모임 오늘 이제 12회인데 백회라는 모임은 100이라는 숫자는 인간으로서의 그 가장 완성된 숫자입니다. 100회의 학습 교육 훈련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원고를 읽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유입니다. 1951년생으로 고창에서 출생하고 석곡초등학교, 고창중학교, 용산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89년 공인중개사 제4회의 자격을 취득하여 1990년 동작구 노량진에서 미래공인중개사를 창업한 이래로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원 인제, 경남 양산, 부산 등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다양한 형태로 실험하고 시도하다가 2012년 6월 12일 강릉 홍제동에 강릉 홍제부동산을 이전 창업하였습니다.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는 인간개발과 자아완성이고 하나는 부동산 중개업의 기업화입니다. 인간개발 자아완성을 이루어 똑똑하고 편안한 사람이 되어 자유통화 행복을 누리며 살고 생업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을 협동조합 형식으로 기업화하여 국민 시민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자아완성 인간개발의 길은 생각, 에고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동물성과 기순성을 깨달아 고쳐서 늘봄으로 참된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길은 감각이 생각을 이겨서 생각의 이원성과 분열성을 극복하여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지금 여기를 놓치지 않고 자기를 늘 바라본 늘봄하면서 감각의 주도 아래 생각을 부리고 쓰면서 감각과 생각이 상생하여 끊임없이 돌아가는 지금 여기 돌아가는 길입니다. 숨죽여봄으로 몸동작, 생각, 표정, 말소리에 늘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 길은 감각개발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기여하는 애국자본과 국내 재벌급이 진출하고자 하는 자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기업을 이겨갈 만한 경쟁력을 가진 공인중개사들이 주도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갑니다. 개인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동산 유통정보를 협동조합 중심으로 제공하여 각 지역의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들이 부동산 정보유통시장의 중심에 서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을 지역에서 네트워크와 시스템으로 조직하여 전국적으로 협동조합 연합의 형식으로 부동산 유통시장을 재편하려고 합니다.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승자독식과 부의 독점을 거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가장 좋은 공동체 조직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에서의 기업화는 전국의 시군구의 대형 협동조합 200업소와 각 개인의 조합원 사무소 약 3,000 조합원 창업자를 지원하는 협동조합 연합회를 구성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고를 천천히 정확하게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매 회마다 고칠 필요가 있는 부분을 고쳐가면 되겠습니다. 이 월요모임의 특징은 자기를 아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능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날 때 늘 자기와 또 사람들을 속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 내가 전라북도 고창에서 출생했는데도 마치 전라도에서 출생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자기가 자기를 정확하게
진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소개를 1분이고 3분이고 5분이고 10분이고 50분이고 간에 자기소개를 할 수 있도록 늘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이런 프로그램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 고등학교 때 받았으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혼자이지만 저기에 있는 저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오늘은 12회이지만 100회를 완수하고 난 다음에는 저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나도 궁금합니다. 내가 보는 나는 정말 나인가? 어쩔 때는 전혀 나 같지 않습니다. 욕심에 두드려 살고 온갖 근심 걱정에 사는 죄를 볼 때는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내 몸과 마음이 아닌 거죠. 그렇게 어렴풋이 알던 것이 확실하게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몸과 마음 내가 아니고 정신이 나인 거죠.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욕심의 생각이 휘날려서 사는 것이 아니고 본질, 대야, 영성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에 대해서 확철하게 깨닫고 말할 수 있는 것, 단순히 아름아름으로 내가 이렇게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완벽하게 자기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자기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 그 인간개발 자아완성 시간의 그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작심하고 내가 가서 나를 알고 나를 바꿔봐야겠다는 그런 사람이 생긴다면 100회 동안에 그 한 사람이 생겨도 대단한 성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없더라도 쟤만이라도 완전히 고쳐지고 바뀌었다면 이 세상이 모두 바뀐 거하고 다름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기의 그 몸동작, 자기 몸, 저렇게 보이는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아는 훈련이 아침 그 인간개발 자아완성 시간에 시작되는 거죠. 자기소개를 할 때 이것이 이제 원고를 보지 않고 자기소개를 하죠. 그것이 이제 원고를 보지 않고 자기소개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소개를 낭독하는 거죠. 낭독을 하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책을 낭독했죠. 순이야, 영이야, 함께 놀자, 이런 식으로. 또 천자문을 낭독했죠. 하늘천, 따지, 경현, 누르항, 지구, 집주,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낭독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그 낭독에 대해서 모든 걸 잊어버렸습니다. 낭독이라는 것이 책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책과 내가 하나 되어서 온전히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거죠. 낭독을 하면서 자기의 말소리를 자기 귀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낭독하는 소리가 말하는 소리하고 같아지도록 하는 경지에까지 가면 그 훈련이 제대로 되어가는 훈련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말소리가 책 읽는 소리하고 똑같아지고 책 읽는 소리가 곧 말소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제3의 스크린을 띄워놓고 내가 누구하고 말하는 소리를 제3의 귀로 듣고 보고 하는 거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제3하 객관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 그 생각에 끄달리고 욕정과 욕심으로 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자기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을 알고 그리고 쓰는 것, 그 다음에 몸 동작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감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 시간에 이렇게 이제 자유스피치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는 그 물질의 원리는 있죠. 물질의 원리. 이런 물질의 원리는 한치도 착오가 없는 거죠. 한치도 착오가 없는 거죠, 물질에. 그런데 정신과 몸과 마음의 원리도 한치의 착오도 오차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그것들에 대해서 무심하고 무지한 거죠. 자신이 지금 왜 여기 있는지,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지, 보이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이 말하는 소리가 내가 듣고 있는지, 들리는지,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자각적으로 살아가는 것,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이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무명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몸과 마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 생각, 외고로 보이는 생각, 그리고 생각의 중심에 있는 마음이 몸을 부리고 쓰려고 하는 통에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무거워지는 거죠. 몸이 무거워지는 거. 그런데 마음이 몸을 늘 도와줌으로써 비추어주는 것 역할로 몸을 따라다니면서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면 몸이 가벼워지는 거, 몸 가는데 마음이 가고 마음 가는데 몸이 가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신과 몸과 마음의 원리를 철저하게 깨우쳐 정신이 우리 몸과 마음을 부리고 쓰도록 맡겨놓는 거죠. 이것은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맡겨놓는 겁니다. 부처에 기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질과 대하의 소화와 애고를 맡겨놓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일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 노는 것과 공부하는 것,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이 하나입니다. 일하면서 놀고, 놀면서 일하고, 공부하면서 쉬고, 쉬면서 공부하는 감각이 중심이 되어 생각을 마음대로 부리고 쓰는 감각 중심의 삶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완성되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인생은 수없이 많은 이 경지에 오르지 않고 한 이상 인생은 수없이 많은 고난, 슬픔,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는 무엇을 알았다. 아르마리로서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았다. 세상의 지식과 정보를 모두 다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아르마리에 불과한 것이죠. 무가치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행과 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르마리에 있는 그것을 몸에서 완벽하게 체화시켜가는 과정이죠. 부지기수로 연습, 훈련, 감각개발을 통한 연습, 훈련, 감각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몸이
마음의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정신과 대야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아무런 저항감이 없이 움직여가는 그런 상황이, 환경이 되어가는 거죠. 몸과 심신이 일해가 되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몸 가는데 마음 가고 마음 가는데 몸이 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혈연과 인연으로서는 원근, 친소가 있습니다. 부모, 형제, 부부, 그리고 자녀, 그리고 혈연들의 인연들, 모든 그 인연들의 원근, 친소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모두 독립, 자존적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내가 아니지만 또 모든 사람들이 또 나인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자기를 정면 깨닫지 못하고 동물성과 귀신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무명중생으로 산다면 이 땅에서 천년을 산다 한들 그 의미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감각교부를 통한 그 훈련이야말로 이 땅에서 밥 먹고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도 그러면 이것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거나 그런 시스템을 놓았다 치더라도 자신을 놓쳤다고 하면, 자기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 모든 일이 다 헛짓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중개업과 그 인간 완성 자아 개발의 인간 개발 자아 완성 프로그램의 한 세트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은 인간이 된 연후에 권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이 더하여 진다면 그 삶이 정당하고 그 승천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많아졌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명예나 권력이나 돈은 곧바로 재앙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돈은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돈은 유용한 거죠. 그러나 그 돈은 일정한 그 범위를 넘어서면 단지 수치에 불과한 거죠. 수치에 불과한 겁니다. 하여튼 돈을 벌기 이전에 아니면 또 돈을 버는 것과 더불어서 가야 할 길은 자기를 완성시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동시이행적으로 가지 않고 돈 벌어놓고서 공부하고 돈 벌어놓고서 사람이 되고 그러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은 지금 여기를 사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를 사는 것, 과거를 사는 것, 정확하게 1초 전도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나간 시간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여기를 사는 감각개발 훈련의 요체입니다. 자유 스피치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자기소개 그리고 자기소개서 읽기 낭독 자유 스피치를 순서적으로 했습니다. 네 번째 텍스트 읽기 낭독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20년간의 수행의 결정인 자아 완성의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전하고 빠르게 성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어느새 나의 다음 목표가 되었다. 학문의 길이나 종교의 길이 아닌 우리들 공동의 삶의 현장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 분야에 종사하면서 인간을 혁신시키고 개발하는 방법을 전수하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 이 나라 이 사회를 이끄는 에이드스 집단, 이 나라 최고 지도자들을 모조리 개인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은 누구나 소화분위의 자아를 대화분위의 자아로 고육받고 훈련받아 변화된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전해분위의 지식이나 지능만으로서는 앞으로의 리더가 될 수 없다.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을 이끌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물질을 지배하고 그릴 수 있는 의식 수준의 인간이 아니면 안 된다. 본 프로그램은 그러한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지식과 기술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소인을 대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틈나는 대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대인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써나갈 작정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물질, 몸을 당신이라고 생각하는가? 마음, 생각이나 감정을 당신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몸과 마음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당신이라고 생각하는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지식이나 기술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경륜이 있다고 해도 당신은 무지한 사람이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알고 세상을 알 수 있겠는가? 자기의 본질도 깨닫지 못하는 의식 수준의 인간이 과연 지도자가 되어 인간과 세상을 이끌어나가고 교육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물질, 몸도 아니고 마음, 생각이나 감정도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과연 무엇인가? 당신은 몸과 마음의 주인이다. 몸과 마음은 형상이 있으나 당신 자신은 형상이 아니다. 당신은 형상 안에 내재된 하늘이다. 그리고 그 하늘을 보면 모든 형상, 우주만의 형상이 그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이 당신을 돌아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몸과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아직 허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식 수준으로 보면 고등동물의 수준이지 온전한 사람의 의식 수준으로 탈바꿈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당신이 마음을 먹고 밖으로 나가는 시선을 안으로 돌려 바라보기만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재된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동안은 생각이나 감정의 구름들만 보이겠지만 계속 인내심을 발휘하여 바라본다면 틀림없이 구름들이 비껴간 사이로 이따금 하늘이 보일 것이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주시를 한다면 구름 한 점 없이 맑게는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생각도 오름거리지 않고 한 감정을 뒷거리로 남아있지 않은 순수의식의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본질이다. 이것이 당신의 본성이다. 이것이 당신의 본래 면목이다. 이것을 당신이 보았다면 당신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은 자기에게 무지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자기를 깨달은 사람이다. 여기에서부터 당신은 모든 것을 시작해야 한다. 당신은 무슨 일부터 착수하시나요? 당신은 당신이 발견하는 내재된 하늘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하늘이라고 하는 캠퍼스에 생각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감정이라는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권능이 당신에게 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색깔을 칠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무진장한 의식의 캠퍼스에 무엇을 창조하느냐만 남은 것이다. 당신은 그러한 스크린을 갖고 활용하나요? 아니면 생각이나 감정이 명하는 대로 움직이나요? 창조가 이루어지려면 당신의 텅 빈 하늘을 잘 보존하는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 하늘은 만물이 승립하는 바탕이고 터전이므로 항상 하늘을 잘 보존하는 일이 당신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다. 당신의 의식의 스크린은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동영상이 뜨고지는 캠퍼스이고 모니터이고 거울이다. 맑은 거울이나 잔잔한 물에 당신의 얼굴이 비치는 법이거늘 하물며 진공 하늘에 어찌 당신의 얼굴이 비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당신은 항상 자기 안에 내재된 하늘이라고 하는 모니터 스크린 거울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먹구름이 당신의 내면의 하늘을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캠퍼스가 사라져 자기의 그림을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칠할 수가 없다. 캠퍼스가 지저분한 낙서로 얼룩져 있고 순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림을 그리려야 그릴 수 없다. 하늘은 창조의 텃밭이다. 당신은 그 텃밭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만물의 영장인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하고 항상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순백의 캠퍼스와 스크린을 마련하는 일, 모니터와 거울을 깨끗이 닦는 일이다. 항상 마음의 스크린에 있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아야 형상이 아닌 내면의 하늘이 드러나고 보존된다. 내면의 하늘이 드러나야 창조적 인생이 사라진다. 내면의 하늘이라고 하는 캠퍼스가 마련되어야 창조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마음이 비워져야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비전이 보이고 읽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언제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순백의 캠퍼스를 마련하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 이것을 마련하고 출발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창조적인 그림을 성공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대가가 되고 대성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의 캠퍼스를 찾아야 하고 항상 순백의 캠퍼스를 마련하고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만 되면 천지가 운행되고 만물이 화익되는 것과 같이 모든 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사의식의 스크린, 당신은 당신에게 내재된 의식의 하늘을 발견하였습니까? 생각과 감정이 텅 비워진 순간 당신은 의식의 하늘, 의식의 스크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의 바탕이요 기점이며 무한한 창조의 원천입니다. 우주만유는 당신의 영토 안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임금은 당신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제3의 눈인 영한 심안으로만 볼 수 있는 형상이 아닌 신령스러운 공간입니다. 당신이 육안으로 사물을 보는 한편 그 시선을 돌이켜 안으로 생각과 감정, 마음을 돌아보는 순간 거기에 의식의 스크린, 의식의 게시판이 보입니다. 의식의 스크린이 나타나기 이전에 당신은 자기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봉사였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다가 보면 의식의 스크린을 발견하게 되고 의식의 스크린에 있던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게 되면 항상 의식의 스크린이 목전에 현존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자기와 남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객관적인 안목을 얻은 사람입니다. 의식의 스크린을 통해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고 알고 이해합니다. 당신은 생각과 감정이 뜨거워지는 현상을 통해 주관적인 당신의 모습을 전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생각과 감정을 당신으로 착각하고 자기와 동일시하는 바람에 분열이 일어나고 대립갈등 투쟁에 빠지고 그러한 허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만든 세상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자기가 쌓아온 자존심이나 우월감이나 고집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의식의 스크린을 항상 바라봄으로써 생각과 감정을 지우고 비우는 일을 뜸으로 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늘 깨어 사는 사람입니다. 의식의 스크린을 바라보기만 하면 일의 핵심이 파악되고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무리 없이 순리적으로 언어 행동이 구사됩니다. 자기 안에 내재된 직관력과 잠재력이 발현되고 영감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의식의 스크린 활용하기. 의식의 스크린을 무한함으로, 의식의 스크린은 무한함으로, 의식의 스크린에는 당신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나타난다. 당신이 보기를 원하고 하기를 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으로 응시하면 그 순간부터 회로가 구성되고 정보가 수집되면서 사물의 윤곽과 구도가 잡히고 핵심이 드러나면서 의식의 스크린에 형상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당신이 지금까지 사용하던 사고의 패턴이나 연구의 과정과는 다른 차원의 방식이다.
당신이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의식의 스크린을 응시하면 부모, 형제, 자매, 처남편, 자녀의 면면 하나하나를 순차적으로 떠올릴 수 있고 전체적인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바라보고 현황을 파악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문제점이 무엇이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현황 파악이 끝난다. 일단 이렇게만 해놓으면 저절로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언행이 저절로 구사되기 마련이다. 그것은 씨를 텃밭에 뿌린 것과 같아 언제인가 저절로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과 같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고 나라 일도 마찬가지고 세계의 일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한반도에 초점을 맞추고 당신의 의식의 스크린을 지속적으로 응시하며 한반도 주변의 지리적인 현황이 떠오르면서 한반도가 동면한 현황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고 동북아 내지 전 세계의 정세까지 정리되고 파악될 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당신의 의식의 스크린을 지금 당장 펼쳐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당신이 보기를 원하고 하기를 원하는 것이 간절하고 절실하여 지속적으로 응시가 이루어지느냐이다. 의식의 스크린에 간절하게 하기를 원하는 바가 하나로 모아지고 지속이 되면 드디어 스크린에 그림이 그려지고 완성된다. 이렇게 내면에서 1단계 창조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저절로 인연이 성숙되어 도래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일들은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당신의 스크린에 당신이 하기를 원하는 사문의 그림을 완성하는 오직 한 가지 일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창조의 내적 과정,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다. 농사를 짓는 과정이 바로 모든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우선 농토가 있어야 하고 농사를 지을 사람이 있어 심고 가꾸고 정성을 들여야 수확이 가능하다. 당신이 농사를 짓고 수확의 기쁨을 맛보려면 우선 땅을 장만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 당장 농사를 지을 들판을 소유하고 있는가? 큰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면 당신에게 넓은 들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신의 들판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의 들판은 당신에게 내재되어 있다. 당신의 안에는 천지 만물을 생육하는 광대무량한 진공의 공간이 있다. 우주 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바탕과 터전과 다르지 않은 신령스러운 들판이 당신의 안에 있다. 이것을 이름하여 마음밭이라고 하자. 이 마음의 밭에서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와 만물이 존재한다. 이 마음의 밭을 다르게 말하면 의식의 스크린이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바라보고 늘 보면서 사느라면 당신은 이 의식의 스크린을 마음의 눈으로 항상 보면서 사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된 사람이라야 삶이라고 하는 농사를 지을 자기 땅을 확보하고 소유한 사람이다. 농부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늘 자기의 마음밭 의식의 스크린을 바라다본다. 그렇게 하다보면 부지불 식간에 자기가 바라는 일, 하고 싶은 일이 간추려지면서 원력이 생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의 씨앗 정장은 자기가 설계하고 채색하고 창조한 다음 자기의 마음밭에 심기 위해서다. 새로운 종자는 마음의 스크린에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고 감정으로 채색을 하여 씨앗의 그림을 완성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고자 하면 일단 마음의 스크린에 뜨는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모든 낙서를 지우는 일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인공의 스크린에 진실로 간절하게 하려고 하는 당신의 마음이 모이면 순백의 스크린에 하나하나 그림이 그려지고 색깔이 칠해지고 씨앗 설계도면이 완성됩니다. 당신의 마음밭에 심을 씨앗을 마련하기까지가 창조의 내적 과정이다. 이러한 창조의 내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을 도모하면 창의력, 추진력이 떨어지고 인연이 화합되지 않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창조의 외적 과정, 이루어지는 일은 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한순간에 끝날 일도 있고 몇 시간이 걸리는 일도 있고 며칠이나 몇 달, 몇 년 또는 평생에 걸쳐 이루어가야 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은 마음의 스크린을 늘 바라봄으로써
미결사항을 완결사항으로 만들어 모두를 비우고 지우는 일이다. 마음의 스크린에 떠오른 것들은 과거의 잔재로서 미결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이므로 보고 읽고 파악하고 이해해야 완결이 되어 지워지고 비워지고 다시금 떠오르지 않게 된다. 지워지고 비워지고 다시금 그러므로 당신은 마음의 게시판에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의 찌꺼기나 그림들에 대해 묵살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억압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계속 다시 떠올라 마음의 스크린을 덮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의식의 스크린은 미결사항들이 계속 뜨는 바람에 목전에서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창조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생각과 감정의 주인 자격을 상실하고 노예로 전락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생각과 감정이라는 도구를 부리고 사용하는 창조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생각과 감정에 놀아나는 꼭두가시가 되어 모방과 답습에 떨어지고 만다. 그렇게 되면 일부가 되지 못하고 나고자가 되어 겉도되고 만다. 창조의 내적 과정을 통하여 설계가 완료되기까지 계속 의식의 게시판에 뜬 생각과 감정을 보고 읽고 파악하고 이해하고 완결하고 지우면서 새로운 그림과 색깔을 칠하면서 설계되는 씨앗을 완성했다. 창조의 외적 과정이란 창조의 내적 과정이 형상대로 나타나는 과정이다. 빨리 서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짜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마음의 스크린을 늘 보기만 하면 거기에 중고 교류가 있고 인연이 도래하면서 하나하나 창조가 이루어져 당신의 소망, 당신의 원력이 이루어진다. 창조의 외적 과정에는 수많은 요인이 존재하므로 모든 것을 임의적으로 도모할 수 없다. 내적인 창조의 과정을 일러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외적인 창조의 과정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헛된 잡념이니 망상이니 하는 이름을 붙이고 거부하고 매도하고 구박하고 박대하는 것은 창조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과거에 행한 미진한 부분이나 미결사항을 떠오르는 즉시 맞이하여 보완하고 완결짓고 끝장을 보아야 순백의 캠퍼스가 드러나고 순백의 캠퍼스가 항상 당신 앞에 놓여있어야 당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이나 글을 창조할 수 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복원이 내 안에 창조적으로 완성되어야 밖으로 창조가 순차적으로 전개되면서 행해진다. 종합하면 과거의 가치를 깨끗이 정리정돈하고 넘어가는 일이 창조의 1단계이다. 그렇게 하여 마음이 비워진 그 자리가 바로 마음의 캠퍼스가 된다. 이것이 창조의 2단계이다. 이 캠퍼스에 자기가 진실로 간절하게 원하는 그림을 지속적으로 그려나가는 과정이 창조의 3단계이다. 그래야 크고 작은 도면이 완성되는 대로 발주가 나가고 공사가 벌어지는 것이 창조의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하여 약간은 묵독으로 했지만 그 교재 텍스트를 모두 낭독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와 명예 또 권력 또 가치 있는 무언가를 성취하는 모든 그것이 완벽하게 이제 되어인 거죠. 그것은 바라봄이고 그것은 바라봄이죠. 바라봄이고 물봄이고 그 다음에
이끌림의 법칙 있죠. 이끌림의 법칙. 이상으로 강릉 부동산 월요 모임 제12회 일부 인간환성 자아개발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